자,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추출 요소 중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출수의 온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추출수의 온도가 뭐라고 정의하냐, 추출되는 성분의 범위 설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특징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출수의 온도를 맞출 때 드립포트 중에 이제 가장 대중적인 세 종류를 모두 테스트해 왔었는데 모두 같은 온도에서 제 커피가 추출수의 온도가 맞춰졌거든요. 드립포트는 모두 같다.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은 제가 정말 많은 머신을 다뤄봤어요. 진짜 거의 현존하는 머신은 다 다뤄보지 않았을까. 머신 브랜드별, 머신의 종류, 사용 빈도별, 필터를 안 꼈다는가 등등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온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 로스터가 하는 일은 저희 커피를 최대한 자세히 보는 일이에요. 제가 제 커피를 못 찾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WBC 대회 가면은 여기다 온도 적어서 내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점의 형태를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온도를 믿지 마세요. 이거 믿는다고 막 아씨 이거 90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는 내가 감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어요. 왜 자신의 감각보다 이런 기계를 믿으세요? 본인의 감각을 더 먼저 믿어야지. 특히나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럼 두 번째, 머신별로 디스플레이에 설정된 온도와 다르게 오르내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거든요. 공간이 안에 물에 있고 떨어지면 얘는 센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0. 몇 도 단위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91도에 맞췄다. 그래도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91.4도가 되면은 이 순간에 뽑으면 91.4도로 뽑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설정 온도 따라가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 테스트를 엄청 했어요. 근데 그냥 설정 온도 따라가요. 무조건. 그게 어느 단위로? 최소 단위. 라마르 초코 0.1, 아르두이노 0.2, 페마 0.5, 시메 하이엔드 1도 다 최소 온도로 해야 돼요. 다 최소 온도로 설정 온도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똑같이 해야 되죠? 높았을 때, 적정 온도보다 낮았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제가 바리스타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9명 이상은 이 물 온도를 안 만져봤어요. 하이엔드 머신이 생기고 가장 좋은 건 섬세한 온도 조절이에요. 엔드, 일관성. 하이엔드는 이거 두 개가 끝이에요. 그 밖에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 이거 두 가지가 끝인데 일관성은 어떤 효율적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좋은 차를 사면은 뭐 내구도가 높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엔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얘예요, 얘. 그러면 얘를 안 만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섬세한 온도 조절을 하게 된 이유. 왜 라마르 초코가 0.1도 단위로 왜 할까요? 왜 모든 머신이 0. 몇 도 단위로 할까요? 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없는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하겠어요? 향미적 차이가 생기니까 모의 변화에 맞춰서 생두 품질의 상향과 로스팅으로 인한 커피 표현의 다양성에 맞춰서 안 조절할 거면 저가 머신 사세요. 저가 머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렇게 조절하고 싶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생두가 이런 게 있으니까 얘를 그 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안 쓴다는 말은 스포츠카 사가지고 이 슈퍼마켓 갈 때밖에 안 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더 들여서 멋내기용으로 잘 못 쓰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기능. 여러분이 이게 온도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기 전에 이미 모든 브랜드가 그거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게 최소 단위까지 조절할 정도로 섬세하게 지금 커피들을 표현해야겠다라고 이미 테스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극적으로 품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왜인지는 적정보다 높았을 때나 낮았을 때 어떤 결점이 드러나는지를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추출수의 온도가 적정보다 높았을 때랑 적정보다 낮았을 때 이게 약간 다른 게 제가 항상 모든 걸 말해도 이 맛의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이 맛의 흐름이 있고 성분이 있고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추출되는 성분의 범위. 일단 성분의 범위니까 이게 그냥 추출되는 모든 성분이라고 칠게요. 성분의 범위가 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여기까지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목적되는 성분도 좀 적게 되고 이 성분이 덜 나왔다는 건 옅어짐으로 갔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뭔가가 안 나와요. 부재가 돼요. 혹은 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전체가 성분이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았을 때 제일 먼저 0.1도라도 낮았을 때 제일 먼저 빠지는 특징이 향의 부재. 향이 빠져요. 산미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뭔가 밋밋하다. 근데 이 밋밋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대부분 향이 없어질 때예요. 정말 재밌게도. 왜냐면은 혀에서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복합성이 떨어지니까 밋밋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복합성을 만드는 요소는 무조건 향이에요. 맛은 4종류밖에 없으니까. 향의 부재예요, 향이. 더 정확히 비강까지 올라오던 풍성함이 없어져요. 풍성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올라오던 향이 없어져요. 언제부터? 최소 단위부터. 그래서 모든 게 그렇지만 얘도 적정점은 하나예요. 이 목적 성분은 나오는데 여기서 향이 빠진 거예요. 향이 빠졌어. 나머지는 나와요. 나머지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전체 성분이 있죠. 전체 성분은 사실 구성하고 있는 게 갈변된 단맛이에요. 얘는 거의 비슷하게 나요. 원래는 옅어져야 되는데 제가 느껴지기엔 밝아진다가 맞아요. 밝아진다. 뭔 차이냐? 옅어진다는 거는 어떤 계속 존재하지만 그 채도가 낮아진다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 갈변된 느낌이 서서히 다 빠지는 느낌?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느낌? 성분의 영역이, 범위가 뭔가 하나가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 그게 그러면 어떻게 나는 거냐? 갈변된 맛들의 점차적인. 내려가면은 내가 추출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산미예요. 가장 첫 번째로 없어지는 거는 단맛이에요. 얘만 남아요. 그래서 산미 형태가 이제 신맛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성분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성분이 점차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맛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확 빠지진 않아서 바탕이 밝고 나중에는 산미만 남는 형태까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옛날에 강배전 유행하던 시절에 산미 있는 커피는 낮은 온도로 추출해라 는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단적으로 이 느낌을 전체 성분에 추출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당연히 이게 오해인데 이때 당시에 강배전 커피가 이제 많이 먹혔으니까 산미가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갈변된 단맛이 너무 진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낮은 온도 막 82도, 80도로 내려야 된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전체 느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쪽에 이 전체 바탕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중에 이 산미 형태는 남아요. 이게 되게 이 느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근사치에서는 그냥 점차 밝아지기만 해요. 전체 성분이.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부정적인 거는 이 향의 부재다. 향의 부재는 곧 밋밋함으로 된다. 향이 모든 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밋밋하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큰 손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추출의 형태가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추출의 모든 목적은 일단 얘를 다 뽑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뭔가를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가 녹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온도 때문에. 그래서 성분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이 요소가 가장 극적으로 품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낮아졌을 때 향이 부재가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했죠. 성분적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얘 때문에 느끼는 것보다도 얘라는 애 때문에 이거를 느끼는 경우가 훨씬 클 거예요. 가장 첫 번째이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디펙트가 나오는데 따갑다.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얘는 적정 온도를 넘어갔어요. 향이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향이.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성분은 정해져 있다. 다 녹여냈으면 그 이상 나올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이 더 좋아질 리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갈변된 맛들의 점진적 부재에서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여긴 비슷해요. 더 어두워져요. 갈변된 단맛이 더 어두워진다. 제가 여기서 약간 밝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빠지는 느낌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져요. 근데 이때 항상 이 바탕이랑 맛이 같이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맛들도 강하게 만들거든요.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느끼게. 얘네가 강해지겠어요? 성분이 정해지는데? 아니요. 이 자꾸 바탕 갈변된 단맛에 의해서 맛이 진해진다고 느껴요. 진해진다고. 아까 최소 단위에서도 향이 날아간다 그랬죠. 부재된다 그랬죠. 이 거친 질감이 최소 단위에서부터 나와요. 거친 질감은 이 표면을 이렇게 그려도 돼요. 모든 영역에, 모든 질감에. 근데 이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디펙트는 마지막에 진짜 미세한 차이까지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게끔 남아있냐면 항상 목 넘김이에요. 목 넘김. 흠이 마지막. 얘 똑같아요. 모든 맛의 흐름에서 다 이렇게 거칠거칠한데 목 넘길 때 목구멍이 그리고 식도까지 넘기는 순간까지 거칠어요. 진짜 딱 이 표현이에요. 거칠다. 크리스피하다? 이 자극. 이 자극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텍타일이라고 하죠. 에스프레소 이제 대회 나가면은 텍타일이 4배점.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텍타일? 텍타일이 왜 4배점이지? 질감이잖아. 질감이 왜 4배점까지 가지? 모든 제 이론을 보면 현상을 말해드렸고 두 번째, 결점을 말해드렸어요. 그 결점의 적고 많음 혹은 길고 짧음, 더함과 덜함 다 이렇게 적정점보다 양옆으로 어떤 범위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향의 특징.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은 갈변단 맛, 성분 맛, 성분향 이 요소의 역치값 중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최고 위에 있어요. 최고 위에. 얘가 드러나는 순간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에 집중돼서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없어지는 게 텍타일이에요. 내가 자극이 조금이라도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 제일 먼저 긍정적이지 않은 거 1번, 질감. 근데 왜 1번이 질감이냐? 2번이 단맛이에요. 왜 2번이 단맛이에요? 단맛이 부족할 때도 질감이 나빠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단맛이 잘 나와도 질감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왜? 자극 때문에. 첫 번째로 질감부터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얘가 4점이 된 거예요. 자극이 맛의 표현이다? 도대체 이 자극이 어디 있었죠? 이게 생두에 있었나요? 원두에? 로스터가 자극을 만드나요? 제가 들었던 모든 설명에서 자극을 다 빼는 것밖에 없었죠. 생두에도 없었고 원두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생두에서 만들어질 거면 생두에서 그 디펙트로 분류돼서 인간이 먹지 못하는 상태의 것들만 자극을 만들어요. 생두는. 원두는 생두라는 애를 인간이 음용 가능하게 원두라는 애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만 이 자극이 나와요. 그러면 추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정점을 못 잡았을 때 또 자극이 나오잖아요. 자극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것의 1차 표현이에요. 진짜 커피는 쓰고 구수하잖아요. 커피 안 써요. 커피가 쓰다? 절대. 여기서 쓰다라는 말이 잘못 쓰인 거잖아요. 짓다와 플러스 자극을 얘기하는 거라면 커피는 쓰다는 절대 아니에요. 당신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뭔가를 전체 흐름 안에서. 근데 커피에 쓴맛이 있다. 이건 맞아요. 쓴맛. 우리가 과갈변이나 2차 크랙 가면은 쓴맛 나오잖아요. 쓴맛은 자극이다? 이건 맛이에요, 맛. 그냥 짠맛, 신맛, 단맛 중에 단맛이 자극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쓴맛엔 자극이 없어요. 근데 커피가 쓰다가 만약에 짓다 자극이 있다고 곧바로 이해된다? 이거 절대, 제발. 쓴맛을 가지고 잘못 오해해서 짓다 자극. 이거를 가지고 맛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이게 맛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고기를 태워줄 테니 그것도 사서 드세요. 그것도 맛의 표현이에요. 태운 고기에서 있는 맛이 이거잖아요. 짙다와 자극. 자극은 자극이에요. 결점의 1차 형태. 이 추출수 온도 올려가지고 뭘 더 뽑느니, 얘기를 계속 들었지만 성분 뽑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가 그냥 얘는 거기 안에서 적정적인 범위 안에서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성분 뽑는 거는 나머지랑 엄청 연계된 게 많아. 그리고 얘를 더 뽑을 수도 없어요. 모든 추출은 얘를 온전하게 뽑을 때까지만 이루어진다니까요.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전체 얘네들은 그 과정 안에서 추출의 형태마다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짜 자극을 받아들여서 왜 자꾸 합리화를 시키세요. 그거를 가지고. 이게 진하게 표현되게 느껴진다? 얘 갈변 단맛이 어두워지면서 진해지면 뭐가 역치값의 상이에요? 얘가 상이죠. 그럼 얘네 또 안 느껴지죠. 잘 강하게 드러나도록 짧게 끝나요. 왜? 얘가 맛이 더 상이니까. 역치값에. 얘가 아무리 더 나와서 맛들의 표현이 선명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자극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점이에요. 왜? 성분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주목적인데 성분이 갈변 단맛 때문에 가려졌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해해도 물 온도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물론 그런 데 있죠. 예를 들면 이태리 갔는데 로부스타를 달게 볶아줬어. 로부스타에서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잘 뽑을수록 밍밍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짙게라도 만들자. 자극이 있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선택한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를 이해하고 내가 그걸 감수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돼요. 근데 잘못 판단해서 마치 이 추출수의 온도를 올려야지 이 얘네들을 더 뽑을 수 있고 성분들을 더 진하게 뽑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발 이거 자극 빼지 마세요. 이거 진짜 불쾌해요. 진짜 이 모든 자극 중에 가장 세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 불쾌해요. 옛날에 간접가열식 때 간접가열식, 머신, 플러스 강배전 시절, 모든 커피 강배전하던 시절, 그때 나왔던 추출이죠. 이때 표현하던 추출 중에 하나도 1대1 다 모든 게 연관되죠. 이때 하던 추출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품질을 올렸어요. 성분을 뽑아서 성분을 표현해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대입해가지고 예전엔 그렇게 추출했다는 둥 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생두가 품질이 올라가도 대입을 못하는 거예요. 긍정성의 기준이 나가 되는 거다. 내가 그게 더 맛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자극과 짙은 단맛을 소비자는 뭐라고 느끼냐. 쓰다의 잘못 이해된 표현. 커피를 쓴맛으로 기억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걸 추출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추출수의 온도만 잡아도 커피 맛을 정말 극단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결점의 형태가 너무 품질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약간 마법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가서 똑같은 상태에서 물 온도만 내렸는데도 너무 표현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 추출수 온도는 진짜 정말 30분만 남아서 해도 되거든요. 요새는 금방금방 바뀌어요. 뭐 잠깐 기다리고 물 빼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바꾸고 바로 추출해 봐도 돼요. 어차피 목적 온도로 가요. 설정 온도로. 꼭 테스트 해보세요. 꼭. 마치겠습니다.